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러분의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해오신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고 그 외도로 인해서 가정이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유책 배우자가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외도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관계를 모두 끊고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해 배우자는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겪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자고 한 상황입니다. 그걸 용서하기로 했지만 사실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배우자가 여전히 그 외도의 상대와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된 상황입니다. 피해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에게 묻겠죠. 어떻게 된 거냐. 처음에는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고 가정을 지키자고 하고 용서를 빌던 사람이 두 번째 들키면 적반하장으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왜 자신의 핸드폰을 보느냐, 왜 뒷조사를 하느냐, 왜 자신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니까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처음에 참고 넘어갔던 피해 배우자가 이제 그 외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유책 배우자의 반응이 가관이에요. 자신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우리는 이혼을 하게 될 것이고 가정에 어떠한 서포트도 하지 않겠다라는 남자 배우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대부분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들은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는 절박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잘못 돌아간다는 걸 알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정말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가정이 깨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너무나 많은 위험 요인 속에서 가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분들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켜서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상대가 요구하는 게 어떤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를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외도를 하고 외도를 들켜서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는데 간신히 이 가정을 다시 지키자 노력하자 한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두 번째로 여전히 관계하고 있다는 걸 들켰어요. 그럼 이것을 들킨 유책 배우자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가 어떤 것입니까? 가정을 지키려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외도자와 컨택하지 말아라? 손해배상 청구하지 말아라? 거기다 협박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이혼한다, 너랑 못 산다, 뭐 별소리를 다 합니다. 자신이 명백한 잘못 때문에 가정이 흔들리는 이 상황에서 지금 유책 배우자가 하는 그런 행위는 가정을 지키겠다는 행위입니까? 정말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 핸드폰도 보지 말라 그러고 뒷조사도 하지 말라 그러고 상간자하고 컨택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유책 배우자들은 너무나 절박한 마음으로 저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지금 그 유책 배우자의 행동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의 의도를 나쁘게 생각하기로 하자면 그 유책 배우자가 되려 시간을 벌면서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그 쾌락을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뭐라고 조언을 해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면 또 당신의 배우자가 계속해서 외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 가정에 큰 위험이 닥치니 그냥 무조건 배우자를 믿어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지 말고
배우자가 마음을 돌이켜서 돌아올 때까지 모른 척 해주라고 해야 오를까요? 정말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유책 배우자라면 자신으로 인해서 벌어진 그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가정을 위협하던 그 관계는 과감하게 정리를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관계에 대한 미련이 남을 수 있었겠죠. 본인이 원해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상황 때문에 그 관계를 정리하게 됐을 때 인간이기 때문에 또 미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미련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어떤 대전제, 대명분 앞에서는 자신이 그 정도의 고통은 감내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적반하장식의 요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가정을 지킬 생각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한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하고 지혜롭게 대처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의 그런 행동들을 참고서도 가정을 지켜나가는 게 더 옳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나게 자신의 마음을 키우고 어떤 본인이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목적만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내 배우자에게 어떠한 것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는 그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우자는 분명히 관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의 용서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이 일이 벌어지는 한 나는 가정을 지켜야 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내 가정을 흔드는 그 나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해서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게 할 것이고 분명한 경고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만약에 내 배우자가 컴플레인을 하고 내게 잘못을 돌린다면 저는 그 결혼에 대해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짧은 상담을 통해서 그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그분에게 어떤 조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누구도 조언을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상담이라는 것 자체도 어떤 조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안에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력을 일깨워주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지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떠한 솔루션이라도 당사자 대신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상황에 처한 분들은 어떤 조언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 때문에 제대로 어떤 결정들을 내릴 수 없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냉정하게 여러분 앞에 벌어진 그 상황을 보신다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할지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고자 하는 피해 배우자의 그 노력을 약점 삼아서 자신의 어떤 욕구를 계속해서 채우려고 시도하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냉정하게 그 상황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정의 회복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말로만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 그리고 자신의 쾌락을 포기하지 않는 배우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 상황을 어떻게 종결지어야 하는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자신의 외도를 진정으로 뉘우치는 배우자와 함께라는 전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